메시껍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농축물이고, 그 다음에 이런 메스껍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속이 메스껍다라고 하는 사람은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라는 얘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엑스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죠. 가운데 있는 이 미네랄은요, 위산이 묻어야 흡수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먹든지 아니면 먹는 중간에 먹든지, 그래서 위산이 막 나올 때 먹어야 가장 좋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잔병 치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더블엑스가 암 환자들이 먹었을 때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과 3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게 DNA를 복구해 준다는 거. 그거 꼭 아시고요. 그리고 아세로아씨는 그 다음에 아세로아씨는요. 저희가 아세로아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방의 감초라고 얘기해요. 약방의 감초는 안 쓰는 데 없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는 반창고 있고 소독약 다 있죠. 그래서 아세로아씨도 상비약처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계속 감기는 걸렸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아세로아 체리예요. 그래서 녹색일 때 채취하는 거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양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비타민 C 함량이 어느 정도가 정상이지 하면 한번 300점짜리를 놓으시고요. 시간별로 한 2-3알씩 계속 먹어보세요. 그랬더니 배가 살살 아프면서 살삭기가 딱 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정도가 내가 비타민 C가 나의 필요한 함량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르고 과식한 것도 다르고 면역력도 다르고 몸의 체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어디까지 먹어야지 나한테 맞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나한테 필요한 양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몸에 쓰이고 남았을 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요. 몸을 청소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신장하고 요도까지 다 청소해줘요. 얘는. 그래서 비타민 C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능력되는 만큼 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어떻게 먹냐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 2알 정도, 3알 정도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먹고, 감기 걸렸을 때는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항상 묻잖아요. 유치원생은 몇 알? 중학생은 몇 알? 근데 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키로수로 보세요. 키로수로. 왜냐면 요즘엔 아이들도 이렇게 뚱뚱한 애가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성인인데 날씬한데 한 40kg야. 근데 초등학생인데 걔가 40kg야. 그럼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이처럼 먹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 순으로 드시면 돼요. 몸무게가 한 35kg 이상이다. 그러면 어른처럼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35kg 미만이다. 그럼 약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린이들은 유치원생 애들 한 10kg, 15kg 미만인 애들, 걔네들은 감기 걸렸을 때 한 4시간 간격으로 3알씩 빠서 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른은 무조건 감기가 엄청 심해. 그러면 20알. 독감 같은 경우 걸리면 20알. 그리고 20알씩 한 하루에 3번에서 4알. 그리고 나는 요 정도면 좀 감기가 걸려서 조금 내가 좀 신경 써야겠어. 그러면 10알씩. 그래서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시발 이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10알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한 2-3일 딱짝 먹으면 괜찮아요. 한 번에 10알로?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감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나는 알을 못 삼켜 그러면
5알씩 20분 간격으로 10회 이상 먹으면 뚝 떨어져요. 그리고 10회 이상 11씩 1시간 간격으로 10번 먹으면 2, 3일이면 딱 끝나요. 초기 감기 때. 그래서 갈리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갈리는 얼마? 갈리는 2알.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세로아씨는 제가 얘기하죠. 똑같은 나이에 영하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비타민C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되고요.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어요. 비타민C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의 굉장히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만성피로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열알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황금변 봐요. 황금변. 그리고 내가 그 초기 통풍 있는 환자들 있죠. 통풍 아시죠? 이 뼈가 막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 그래서 초기 통풍 환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하루에 10알씩 3번. 그 통풍 환자들도 굉장히 비타민C를 많이 권해주고요. 과식하고 날 때, 그 다음에 왜 그 비타민C가 밀가루 음식 먹었을 때, 이 글루텐 단백질이 밀가루에 이렇게 위벽에 붙어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 밀가루 먹으면 뇌에서 계속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줄 알고 그 렙틴 호르몬이 안 나와서 뚱뚱해지잖아요. 지방 대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밀가루 먹었을 때는 비타민C, 아세로라씨를 10알을 꼭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위벽에 붙은 그 밀가루에 글루텐 단백질을 다 띄워줘요. 그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데 오늘은 굳이 친구가 만나서 꼭 밀가루를 먹어야 되겠대. 특히 잘 드시잖아요. 밀가루. 꼭 빵 마지막에 드시고. 그러면 아세로라씨를 반드시 10알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위벽에 있는 그 글루텐 단백질을 다 떼어내서 뇌에서 위가 비었다고 알아서 꼭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부족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하고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제가 우선 얘기할 게 뭐냐면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다 비타민 D 먹으라고도 하고 주사도 맞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비타민 D 주사는 보통 뭐라고 했냐면 몇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돼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김원 리더님은 오늘 굉장히 맛있는 곳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식당에 가서 한 끼 정말 배부르게 먹으면 몇 달 동안 안 먹어도 건강해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타민 D는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것만큼 드셔야 된다고. 근데 다른 데 비타민 D는 원료가 뭐냐면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예요? 여기 리더님들은 다 젊어서 코닥 회사가 그 필름 카메라 모르시죠? 알아요. 필름 카메라. 그래서 그 필름 찌꺼기로 만들어요. 대부분의 비타민 D는. 근데 아메이의 비타민 D는 뭘로 해요? 양송이 버섯. 여기 노치라이트 비타민 D 그림에 양송이 그려져 있잖아요. 양송이 D에서. 그래서 오늘 숙제 비타민 D 하나를 씹어 먹어보세요. 양송이 버섯맛 나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반드시 아침에. 왜? 비타민 D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그러니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랑 뭐 비군이랑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랑 지금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것만 할게요.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낮에 만들어야 저녁 때 얘가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면서 얘가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야 숙면을 취해요. 근데 낮에 세로토닌을 못 만들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게 없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은요, 굉장히 심해요. 선크림들 바르시죠? 그럼 비타민들은 무조건 부족해요. 근데 비타민 D가 30에서부터 100이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검사를 해보면 20에서 29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부족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 부족은 뭐냐면
10에서 19. 이렇게 돼 있는 분은요, 아무리 칼맥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면역력 떨어져요.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인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도파민, 우리 신경을 이렇게 조절해줘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그것도 조절해주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은 약이 없어요. 영양소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원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돼요? 아침에.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디와 칼맥디가 있어요. 칼디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디를 권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칼디를 신장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른들도 칼디를 드시는 게 좋고요. 칼맥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 되는데 보통 희성장이거나 임신 수유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칼슘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수유부예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요, 철분제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탕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칼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칼슘은 꼭 드셔야 되는데 바깥의 칼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희 거는 이게 해조 칼슘이잖아요. 굴껍질하고. 그래서 청정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요. 근데 바깥의 칼슘은 탄산칼슘이라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조한경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게 탄산칼슘이라는 칼슘은 그냥 우리가 바깥에 세면을 긁어먹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싸구려 원료에 칼슘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는 굉장히 고급 칼슘이죠. 그래서 칼맥디는 칼슘은요 신장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신장은 수축, 이완 이렇게 하잖아요. 수축을 하는 게 칼슘이고 이완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눈가 떨림 있죠. 이거 눈가 떨림. 얘가 뭐냐면 수축했는데 이완이 안 되니까 얘가 바로 떨리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렇게 바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칼슘 부족이야, 마그네슘 부족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신 분요 심장마비가 많이 와요. 왜냐면 수축했다 이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칼슘, 심장이 제일 좋아하는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그리고 버럭에 좋아요. 화 잘 나시는 분들. 이게 천연 신경 안전제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쥐 잘 나는 사람 있죠. 운동했다가 이렇게 쥐가 나갖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염증병이 심하죠.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칼슘을 뭘 얘기하냐면 생선을 저희가 얘기해요. 생선을 소금 뿌려놓으면 미네랄이 들어가서 안 썩어서 오래 보관하잖아요. 근데 생선을 잡았는데 미네랄이 없으면 썩어서 엄청 독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사람들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칼슘제를 먹었더니 너무 속이 쓰리다. 탁 트은 것 같아서 속쓰림이 있다. 다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약국에서 보험되는 것들은 대부분 탄산칼슘이고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혈액의 농도, pH 7.4, 그 다음에 체온 36.5도.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항상 체온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혈액, pH 7.4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칼슘을 먹으면 99%는 뼈에 가고요. 1%는 혈액에 가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우리 몸에서는 계속 이걸 맞추려고 뼈에서 빼와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걸리거나 신장결석이신 분은 칼슘 부족병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슘제 절대 먹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혈액 속에 칼슘이 있으면 1%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칼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그 현상만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혈액에 칼슘이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pH 7.4, 산도가 안 맞으니까 뼛속에서 자꾸 빼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혈액에 칼슘이 많으니까 자꾸 칼슘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슘이 농도가 높아. 그러면 몸이 산성체질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칼맥디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부정맥, 협심증,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눈 떨림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면장애라든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비도 보세요. 변비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연동운동, 이렇게 연동운동이 돼서 밀어줘야 변이 나가잖아요. 이 연동운동, 이게 뭐냐면 장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장 운동이 잘 돼야 돼요. 장 운동이 안 되시는 분이 장 무력증이에요. 그래서 지독한 변비 개선에서도 칼맥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성장애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유루결석 재발 방지요. 유루결석을 알았던 남자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래서 보통 골다공증이 염려가 돼. 그 다음에 골다공증 할 때 이제 칼슘 부족 시에 일으키는데 그때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럴 때 셋 해서 세 알씩 4번 정도 드셔야 골다공증에는 예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칼맥디가 아침, 저녁 2알씩이잖아요. 그러면 칼맥디는 미네랄일까요? 비타민일까요? 미네랄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더블엑스 중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인데 미네랄은 언제 먹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위산이 나올 때 먹어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칼맥디도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먹어서 위산을 묻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맥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비타민 B군이죠. 이스트-B. B+는 그냥 이스트-B 씹어먹는 걸 못 먹는다고 할 때 이제 B+를 주시면 좋고요. B+는 간하고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타민 B군은요, 에너지가 잘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이 높다는 게 뭐냐면 혈액이 자꾸 이렇게 끈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사람들이 무슨 증상이 오냐면 동맥경화가 와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해독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구내염 심한 사람 있죠. 입냄새 심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B+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요, 탈모, 새치, 그 다음에 백발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굉장히 백발이 심하거든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완전 백발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또 보면요, 얘가 하얘요. 빈혈이 심해요. 조혈 자궁에 단백질하고 비타민 B군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제가 알은 거예요. 이 백발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백발이거나 새치거나 탈모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세요. 이스트비는 씹어먹는 거잖아요. 얘는 효모예요, 효모. 그래서 이 비타민, 그러니까 B군인 이 이스트비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 천연소화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효모는 얘가 가장 좋은 건 이런 데 쓰시면 안 되는데 숙취 해소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스트비 때문에 사업을 알아보기로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뭐냐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애들이 아토피가 심하고요. 두드러기가 잘 나고요. 알러지가 심해요. 근데 얘가 직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생선 분해 요소가 안 만들어져요, 몸에서. 근데 생선을 먹으면 이 목이 가렵고 이 목속이 고여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트비를 먹으면 그게 딱 해결이 돼요. 그래서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게 이 B 플러스예요. 이스트비예요. 그래서 이스트비는 소화장애가 있다, 속쓰림이 있다, 잘 체한다 하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이스트비가 내가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근데 오늘 술을 마셔야 돼. 그런 경우요. 술 먹기 전에 5알에서 8알, 그 다음에 술 먹고 나서 5알에서 8알을 먹으면요.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딱 없어지고요. 눈이 딱 떠져요. 그리고 지독한 비염에도 좋아요. 지독한 비염. 그리고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B 플러스도 구내염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타민 이스트비도 구내염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기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덧이 심한 사람이 단백질 대사 만들 때 입덧이 심해요. 근데 입덧이 오시는 분한테는요, 이걸 미리 먹게 하면 입덧이 좀 가볍게 가요. 미리 아셨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얘가 피부 상처 회복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왜 잘 긁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긁었는데 이렇게 왜 목 같은 거 긁었더니 이렇게 왜 빨갛게 이렇게 잘 불어오르고, 조금만 모이면 이렇게 왜 긁으면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일리는 그냥 비타민 10종류만 있는데, 더블엑스도 부담스러워, 뭣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데일리는 그냥 사탕처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세 알 이렇게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데일리는 그냥 애들 사탕처럼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데일리는 혹시나 아이들 중에, 성인은 별로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유치원생 이하인 애들 중에 비타민 A에 그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데일리를 딱 정량만 먹이셔야 돼요. 근데 얘가 비타민 A에 알러지 있는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데일리를 과량으로 이렇게 좀 감기 걸리고 이랬을 때 좀 자주 많이 먹였을 때 이 허벅지 쪽에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두드레기처럼 이렇게 약간 좁쌀처럼 이런 알러지가 일어나요. 빨갛게. 그러면 얘는 비타민 A에 알러지가 있는 애니까, 대부분의 저희 더블엑스나 뭐 카로틴이나 이런 것들, 다음 설명할 카로틴이나 이런 애들은 비타민 A에 전구체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데일리만은 비타민 A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요, 딱 정량만 드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제가 암의 사업 14년 하는 동안 딱 한 명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은 비타민 C 같은 경우 잘 못 먹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씹어 먹으면 치아가 약간 손상될 수 있어요. 근데 데일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감기약처럼 또 아이들은 그렇게 뭐 새새색 이렇게 4번씩 이렇게 씹어 먹게끔 해주면 아이들은 감기 약 대신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로틴은 우리 몸에 모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점막, 피부도 점막, 입안도 점막, 위도 점막, 장도 점막, 다 점막이잖아요.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방충망이 있어야 벌레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카로틴 플러스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수비대예요.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는요, 얘가 비타민 A에 아까 제가 전구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비타민 A는 우리 안구에 바르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비타민 A, 카로틴이 부족하면요, 눈에서요 계속 눈물이 흘러요. 눈이 건조해서 뻑뻑해요. 그래서 얘가 안구에 바르는 선크림이라고 해서 눈시름이 있는 사람, 눈물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천연 인공 눈물이 돼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
치시면 그냥 선글라스 꼭 끼지만 그래도 햇빛 자외선 세잖아요. 그런 분한테 굉장히 좋고요. 피부 건조증에도 좋고요. 가려움에도 좋고요. 피부가 왜 이렇게 자주 가렵다고 긁는 사람 있죠. 카로틴 부족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혹시 김원 리더님도 딸내미하고 아들하고 똥꼬 가렵다고 막 긁을 때 있어요. 그때도 카로틴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섹 수술했어요. 라섹 수술하면요 눈이 굉장히 시리고요. 눈물이 굉장히 그래서 인공 눈물 꼭꼭 처방받아서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라섹이랑 라식이나 또는 백내장이나 이런 거 수술하시는 분은요 미리 이 카로틴 플러스를 꾸준히 먹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꾸준히 먹으면요 밤에 그 운전할 때 이렇게 라이트 비치면 이렇게 빛 번짐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라섹은 40살 넘어서 잘 안 시켜주거든요. 제가 딱 이 라섹 10년 전에 했어요. 40살에. 근데 지금 시력 너무 좋고요. 아직도 안경 안 써도 이 카드로그 다 보여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그래서 라섹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요. 비염이 심할 때도 또 카로틴 플러스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코피 잘 흘리시는 분한테도 카로틴 플러스 이 점막이 약하니까 자꾸 터지니까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중이염에도 좀 도움이 돼요. 중이염 여기 귀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막에 염증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는 잦은 코피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중이염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궁 근종에도 개선이 돼요. 자궁도 점막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망막 염증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속쓰림 있죠.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쓰림인 거. 위 점막이 약해서 속쓰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내장하고 녹내장 진행 과정을 좀 이렇게 더디시켜줘요. 그리고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이 피부. 그리고 스타킹 벗었을 때 하얀 각질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는 바로 그 다음에 장기침, 이 목 장기침 자주 하거나 눈 충혈 그 다음에 입안 헐었을 때 이 점막에 헐었을 때는 도움이 되고요. 라섹 수술에는 제가 진짜 강추해요. 그리고 야맹증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분제거든요. 철분제는요. 이거는 보통 한 달 반치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 거는 시금치 분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폴릭 플러스 이 철분제는요 가장 언제 먹으면 좋냐면요. 이게 아이언 폴릭 플러스 아이언이 철분이고 폴릭이 엽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가임기 여성이 꼭 먹어야 돼요. 뭐냐면 미국은 엽산이 안 들어있는 콤프로스트는 아예 못 만들어요. 출시가 안 돼요. 법적으로 콤프로스트에는 다 엽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성문화가 되게 문란하게 돼서 혹시나 기형아 출산이 될까봐 모든 그런 콤프로스트에는 엽산이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엽산이 들어있잖아요. 폴릭에. 근데 얘가 엽산이 하는 역할이 세포 분열을 시켜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면 세포 분열을 시키는데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됐을 때가 임신 2주 때. 혹시 임신 2주 때 아셨었어요? 임신 2주를 아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엽산이 내가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애를 가질 거야. 곧바로. 그런 분은요. 미리 드셔야 돼요. 그래야 세포 분열이 잘 되면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애 낳고 나서 알아서 너무 속상해. 근데 그래서 이 엽산제는 가임기 여성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철분제를 언제 찾아요? 임신하고 나서 찾죠. 절대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이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는 철분제를 먹으면요. 보통 여성분들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요. 치질 때문에 고생 엄청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철분제를 먹고 변비가 걸려서. 그런데 이 철분제는요. 변비 없는 철분제로 제일 유명한 게 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
그리고 임산부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80%의 흡수율을 갖고 있어요. 최고야, 최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원래 공부를 잘했다가 수학 성적이 좋았다가 생리가 시작하면서 수학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이 철분 부족으로 인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여자애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권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왜 아메이 철분제가 변비가 없을까? 일반 철분제는요, 철의 분자가 커요. 그래서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몇 프로냐면 1%예요, 미만이. 1%. 그래서 그 남은 철분이 소화장애와 변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철분제 받을 때는 반드시 소화제와 변비약을 같이 줘요. 근데 아메이 철분제가 80%가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제발 영양제 고를 때 고함량이 좋은 게 아니고요. 흡수율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 철분제 이거 아이언 폴리 플러스 타사 거보다 80배 비싸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빈혈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 짧은 아이, 잘 안 먹는 아이, 또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한 통이 2달치라서 굉장히 싸고요.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그다음에 모유 수유 시에 엽산과 철분이 부족하면요, 지능이 저하인 아이가 나이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포 분열이 잘 돼야 똑똑한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철분 결핍성 빈혈에 탁월해요. 그래서 흡수율이 좋으니까 빈혈에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철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뇌에 유일하게 산소 공급을 해줄 때 뇌에 들어가는 게 철분이에요. 그래서 빈혈인 사람이요, 휙 돌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근데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아이죠. 그래서 변비가 없는 철분제고요, 엽산제고, 가성비 최고, 흡수율 최고. 그다음에 조산과 기형아 예방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철없는 당신에게 철들 때까지 철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거고요. 다음 SHN 서플리먼트. 제가 영한 이유, 제가 피부가 좋다라고 듣는 이유, 비밀병기입니다. SHN. S가 스킨이고요, H가 헤어예요. N이 네일이에요, 네일. 그래서 헤어, 스킨, 그러니까 S가 이게 피부, H가 헤어, 그 다음에 N이 손톱. 그래서 SHN은 먹는 콜라겐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뷰티 비타민이라고 얘기해요. 탈모 증상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도 콜라겐이죠. 그 다음에 피부도 콜라겐이죠.